자, 그 다음에 JTBC가 그러니까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제대로 된 단독 하나 내므로써 게임이 끝나버린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 나온 거예요. JTBC의 단독. 북송 어민 2명. 당시 조사 때 연쇄살인 인정했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나 연쇄살인 했는데 나 귀순할래. 처벌받기 싫으니까. 얘네들은 원래 남한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공해상으로 빠져서 중국 가려고 했던 놈들이야. 근데 그때 조사를 할 때 연쇄살인 인정했었다. 이러면 끝난 거지, 이 사건은. 북풍이 단 2, 3일 만에 딱 잠재워지는 바로 대단한 보도였습니다, 이게.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네. 어쨌건 북송어민 2명이 당시 조사 때 연쇄살인 인정했었다. 그럼 무슨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연쇄살인을 했지만 귀순 의사가 있었으니 귀순 시켜야 된다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법도 위반입니다. 탈북 주민들 그 지원법에 보면은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갖고 이제 주변 측이 있잖아요. 뭐 경찰 조사인 어쨌다 같은 막 그거 다 안 믿으셔도 되고요. 얘네들이 인생 망칠까봐 다 죽였다. 범행 동기와 수법을 진술했어요. 그냥 죽였다가 아니고 죽인 이유까지 진술을 했다고. 그럼 할 말이 더 있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풍 공작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전례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재미를 봤던. 그게 뭐냐? 하기스 사건이죠. 하기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김학의? 우리 모두 알지만 검찰만 못 알아보는 그분. 그분께서 성접대를 받고 성폭행을 하고 뇌물수수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대여까지 써가면서 그리고 검찰 내부의 정보도 추정이 되는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까지 캐가면서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막았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했잖아요, 검사들. 지금 기소를 출판 중이잖아요. 자, 지금은 팩트체크하는 시간이에요. 이따가 하셔도 돼요. 마음이 급하세요, 지금 3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변 채널 구독해줘야 된다니까요. 3만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돋보이고 싶어갖고. 더 보이고 싶어서. 이게 핵심이 그거야. 얘네들 말이 이거예요. 이러다 우리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 범행 저지른 선원 일당은 이러다 우리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면서 나머지 선원을 모두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진술이 나왔는데 어떻게 안 보냅니까? 그리고 정변은 잘할 거예요. 공범이 있을 경우에는 두 범인을 분리시켜서 물어보잖아요. 서로 말 맞추면 안 되니까. 증거 인멸하면 안 되니까. 그때 두 사람 분리신문에서도 둘이 똑같이 일치했다는 거야. 서로 16명을 죽였다는 이야기. 여기에 일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둘 다 똑같이 진술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리고 이미 이 두 어떤 살인 용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냥 남한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북한과 남한을 계속 이틀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에서도 이들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군의 SI 첩보에 얘네들이 이런 사건을 벌여서 지금 쫓고 있다라는 내용이 입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이제 와서 건드리는 거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고, 국정원이 그 서훈 전 국정원장을 이 사건으로 고발한 게 7월 6일인데 검찰이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렸고요. 이걸로 그다음에 일주일 만인 13일에 그 국정원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이 그 사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끌려가는 사진, 그게 12일에 보도가 돼요. 압수수색 전날 TV조선을 통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임진님도 돋보이고 싶은가 보구나. 아직 팩트체크가 덜 끝났어.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는데 이따 다음에 얘기해줘봐. 문제는요, 이게 그 사람의 진술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SI 첩보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를테면 북한의 그 무전을 감청한다든가 이게 이제 SI 첩보인데, 이거 첩보 내용을 이리 듣고 있었던 거야. 지금 북한에서 범죄 저지른 범인들이 어선을 타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 같은 걸 듣고 있었던 거죠. 이거하고 이 탈북 16명 살인한 이 살인자들의 진술 내용이 동일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취조하고 하는 과정,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보고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범행 동기 및 과정해가지고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을 살해. 근무 중이던 선원 2명을 둔기로 먼저 살해한 후 조타실에서 취침 중인 선장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는 바다에 유기. 교대 근무를 명목으로 2명씩 불러서 각각 선수 선미로 유인한 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순차 살해. 그 당시 보고서에 이게 나온다고. 요거를 JTBC가 단독 입수한 거예요. 뭐 이 사건은 게임이 끝난 거지. 그래서 이들의 범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해운 당시 아마 그때 미래통합당인가 그랬을 거예요.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니까 모르겠네. 그냥 차라리 한나라당이라고 할까? 아니면 민정당이라고 할까요? 그때 이해운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 한 말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잔인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김무성도 그랬었잖아요. 저런 놈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사건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여기까지가 팩트 체크였어요.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하세요. 이제 법논리로만 판단하니까 저는 이런 삽질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조인들의 어떻게 보면 한계죠. 검찰 출신 법조인들의 한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이 탈북자들이 살인죄를 가지고 저한테 이 사건을 가지고 왔다. 저는 무조건 무죄 만들어준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거 처벌 못합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백배제 금지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있었어도 증거가 자기 자백밖에 없으면요, 그거는 증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증거 불충분 무죄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둘이 범죄자가 둘이잖아요. 우리 게임의 법칙 할 때 이야기하죠. 범죄자 둘이 있을 때 둘 다 불면, 한 명만 불면, 둘 다 안 불면, 딱 이게 그 케이스예요. 둘이 범인이 2명인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 둘이만 입 다물고 있으면 무죄도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제가 만약에 정말 이 사람들 변호사라면 입만 다물고 계세요. 저 같으면 그러고 나서 무죄가 끄집어내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이걸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왜? 증거가 없어. SI 정보가 있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재판한다고 미국에서 SI 정보 우리나라 법원에 건네주겠습니까? 그거를? 자, 댓글창에 피스님 작전 세력 오해받기 싫으면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궁금하시면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면 있어요. 아, 새날 다시 본대잖아요. 다들 있어요. 네. 결국 이 사건은 그냥 검찰 스타일로 진행이 된 거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당 모의주기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단체를 통해서 고발이 이뤄지고 그러면 언론이 터뜨리고 그런 식으로 기사거리를 계속 뿌려주는 거를 당 모의주기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도 역시 국정원이 고발을 했고 바로 수사팀이 꾸려졌고 TV조선을 통해서 그 압수수색 하기도 전에 갑자기 사진이 공개가 됐고, 통일부는 기존에는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고 기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추방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게 그러니까 검찰 스타일인 거죠. 핵심은 그런 거예요. 반인륜 범죄 행위. 탈북자들의 인권 이런 이야기 할 정도면 그 당시에 왜 가만히 있었냐는 거야.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부류가 그 당시에는 왜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뭐 제가 뭐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동 성범죄자 뭐 횡령하고 그런 분도 공천 주고 막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어서, 이 사람들은 인권을 워낙 소중히 하니까 연쇄 살인범 그라도 탈북자를 보면 저분은 공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그냥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언론 등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저 누구 이야기인지 몰라요.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유 훌륭한 우리 국회의원을 잃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본인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거짓말을 동원해서 심북풍 조성을 해. 일단 자기 자신들의 지지층의 지지를 회복하고 싶어서 이지랄 하는 거거든요. 우린 다 알잖아. 수십 년 동안 당해왔던 스킬이잖아요. 근데 또 이걸 꺼낸 거예요. 안 먹힌다니까. 북풍이 안 먹힌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 30년 가까이 돼.
북풍을 일으키면 안 먹혀. 그런데다가 지금처럼 자료 팩트체크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시대에 더 이상 이런 북풍 가지고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30%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마저도 지금 잘 될 거냐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꼭 지금 2명인데 통일부에서 그런 사진을 오픈한 것도 저는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으니까 그런 사진이 오픈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사진을 보면은 누구나 여기서 죄 짓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취할 겁니다. 방학 끝나고 학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기 싫은 사람을 마치 거기에 막 동정표를 막 심어가지고 감정을 이입해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문 대통령 집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공격할 때는 그 사람들은 인권이 없었습니까?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명을 죽였는데 그럼 16명의 피해자의 가족들은 인권이 없습니까? 여기서 해결할 수 만약에 이 사람들을 2명을 우리나라에 힘들게 왔으니까 잘 먹이고 이제 대학을 이 나이에라도 가고 싶다고 하면 대학도 보내주고 공천 줘야죠, 공천. 우리나라 사람하고 집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이렇게 했으면 국민의힘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니고요. 북한에서 흉악범죄자들 우리나라 다 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그 제도를 찬양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도 강력범죄가 늘 있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강력범죄 발생하면 다 죽여버리죠, 사실. 원시적인 나라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는 거고 만약에 얘네들 받아줘가지고 공천 줘봐요. 다 내놓아요, 이제. 사람 죽이고 다 내놓습니다. 국회의원 수 있어. 그렇죠. 이제는 딱 그 공천 자격에 쓰는 거지. 북에서 사람 죽이고 왔습니다. 한번 공천. 아니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 검찰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이런 식으로만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수법이 너무 올드하고 올라가지도 않을 걸 가지고 옛날 거 털어가지고 나오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다 비웃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데 보수층들이 싫어하는 게 탈북민이잖아요. 왜 북한에서 넘어와서 우리가 세금으로 저 사람들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수층인데 그런 사람들의 지금 영린을 건드리고 있으니 이 지지율이 계속 가겠는가 더 20%로 떨어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언론과 일부 이제 댓글러들이 16명을 죽였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아가는데 JTBC에서 이 기사가 빵 터진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걸로 한풀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도 조사에 이미 그게 다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고 법에 명시돼 있다니까요. 탈북 주민 지원에 관련 법률에 그 사람들은 탈북자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자는 돌려보낸다. 법대로 했는데 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보수 세력들이 이제 온갖 거짓말들을 합니다. 지금 정우영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가버렸대. 수사 피해가지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정우영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들 출국 금지시키는 그 쇼를 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그 피살 공무원 있죠.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그 양반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 1인 시위를 간대요. 대체 왜? 왜 도대체 왜? 그 국민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SI라든지 휴민트라든지 각종 것들을 결론 지었을 때 그렇게 결론 지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월북자라고 규정 지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는 거지 청와대라는 게 윤석열처럼 단순한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저건 범인이야라고 표적 수사해서 결론 내리고 수사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대통령 그러면 안 된다고. 국정원에서 올라오는 거, 국방부에서 올라오는 거, 해경에서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방송에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고만장하느냐.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까는 용도로 대선 후보 시절에 만나가지고 진상규명을 약속을 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한마디가 집권하고 나니까 해경 입장 바로 바뀌어 근거도 없이 국방부 입장 바로 바뀌어 해경하고 국방부랑 만나게 해준 게 대통령실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 앞에 사저에 가서 시위하겠다.
이게 진실성이 없는 소위 말해서 보여주기식 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위는 어디 가서 해요? 뭔가 할 수 있는 데 가서 하는 거지 뭔가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에 불만이 있어서 시위를 하는데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시위를 하는 대상이 나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든지 혹은 나에게 불리가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거기 가서 시위를 하는 건데 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이 친형이란 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유가족이어서 동생의 죽음이 안타까운 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정권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린당한다? 이용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공무원형에 대해서 언론에서 다룰 만큼 다뤘어. 이제 단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규명이 됐기 때문에 잊혀져 가는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송 어민을 꺼내오니까 본인이 잊혀질까봐 이제 본인도 불안해지겠죠. 대통령실에서다만 기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움직인 것 같은데, 정변이 이야기한 것처럼 문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기사 한 줄 나오는 목표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 모르고 계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고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배상이나 보상금 나오면 형제한테는 안 갑니다. 자식하고 와이프, 부모한테만 가요. 근데 와이프는 또 이혼했죠. 자식한테만 가겠네요, 그러면. 아니, 혹시 모르고 계실까봐. 그런 목적이라는 게 아니고, 설마 그러겠습니까? 네, 혹시 모르고 계실까봐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유족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1인 시위를 하는 거 언론이 그동안 누가 1인 시위를 하든지 무슨 관심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1인 시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보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한통속이라는 거죠, 언론도. 그런데다가 지금 한참 보수 유튜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앞에 간다는 것은 어떤 보수 유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혹시 여기로 가라는 가이드를 주진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된다는 거죠. 그나저나 지지율이 안정권에 도달을 못해서 참 걱정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지율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안정권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이다. 어쨌든 JTBC 보도가 결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 대통령실에서 그랬잖아요. 월북 말고 이 사람들 뭐라고 하지? 귀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당시 문재인 정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귀순이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단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귀순을 쓴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짓말이란 것처럼 대통령실 대변인이 또 거짓말을 해요. 이거는 뭐 좀 내가 봤을 때 일단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뭐 어떤 그 악의성을 떠나가지고 수준이 너무 떨어져.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국방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숨겨놨던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요것까지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다 까져가지고. 정세현 장관이 그러셨죠. 밈스라는 게 알려진 것도 손해라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손해라고.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려진 것 자체가 네. 손해죠. 자,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 하나 갖고 벌써 지금 몇 분 간 거야?